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재구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마인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마인드 주변에서 자주 듣는, 또 요즘은 흔히 듣는 그런 단어인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파스테르라는 분인데요. 파스테르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네, 파스테르 우유를 많이 연상하실 텐데요. 이분은 프랑스의 유명한 1800년대 유명한 화학자 루이 파스테르라는 분입니다. 세균을 발견한 분인데요. 원래는 이분은 화학자였습니다. 프랑스가 포도주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잖아요. 그 포도주를 생산하는 한 공장에서 이 포도주를 커다란 나무 통 속에 숙성을 시켜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고 출고를 하려고 할 때였는데요. 뚜껑을 열어서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는데 그 좋았던 포도주가 맛이 쉬어버린 겁니다. 분명히 좋은 포도주를 담아서 이렇게 숙성시켜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이상하게 계속해서 포도주가 쉬어버리는 현상을 보게 되는 거죠. 이상하게 생각했던 이 파스테르는 궁금해서 그 부분을 깊이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현미경이 막 개발되어 있는 초기 단계였는데 그 현미경을 통해서 이 포도주를 잘 연구 관찰한 결과 이 안에 세균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포도주는 원래 정상적인 제품이었지만 세균의 오염이 됨으로 인해서 그 포도주가 맛이 쉬어버린 것을 발견하게 됐고요. 이 세상에는 보이진 않지만 아주 작은 그 세균 중에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세균도 있지만 사람을 해롭게 하는 그런 세균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 둘을 잘 관리를 해서 몸에 좋은 세균, 여러분 많이 아는 유산균 있죠? 네, 유산균은 장의 건강을 좋게 해주는 균으로 유명하죠. 좋은 균은 잘 배양을 해서 사람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이용을 하고, 나쁜 세균들은 반대로 그런 백신을 개발을 해서 세균을 억제하고 세균을 죽여서 건강을 지키는 그런 사실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파스테르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파스테르의 위대한 이 발견은 그 당시에 많은 의학자들, 의사들에게는 환영받지를 못했습니다. 일개 화학자 주제에 세균이 있느니 없느니, 이 세균을 살균을 해야 되느니, 소독을 해야 되느니, 의학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 같은 그의 주장에 의사들은 좀 자존심이 상했었죠. 하루는 파스테르의 딸이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게 됐는데요. 진통이 찾아온 그 딸에게는 이 뱃속에 있는 아기가 굉장히 좀 우량하였던가 봐요.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닥쳤는데 그 수술 도구들이 소독되지 않고 살균되지 않고 시술이 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던 파스테르는 담당 산부인과 의사에게 수술 도구를 소독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의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역시 자존심을 내세우게 됐죠. 그러면서 이 의사는 제안을 한 가지 합니다. 파스테르, 당신이 세균이 있다고 하고 수술 도구를 소독하고 살균을 하라고 하는데 좋습니다. 내가 당신 말대로 그렇게 해 주겠습니다. 하지만 이후부터 당신이 이 세균에 대한, 살균에 대한 의학적인 부분에 강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 내가 당신 뜻대로 해주겠습니다. 결국 파스테르는 약속을 하고 이 자신의 딸은 무사히 제왕절개 수술을 마치고 특별한 감염이 없이
아이를 잘 낳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파스텔의 위대한 발견은 많은 이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고, 또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반발을 샀었던 일입니다. 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세균이 있다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일본 물질 세계나 이것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가 되질 않았죠. 그 뒤로 수년이 지난 뒤에 이 파스텔의 발견은 정말 위대한 발견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리고 백신을 개발을 해서 많은 전염병들을, 콜레라나 장티푸스나 광견병 같이 위험한 치사율이 높은 병들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게 된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그런 시대에 세균 관리는 더더욱 중요하게 됐죠.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손을 씻는다든지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사회적 거리를 둔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생활에 익숙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세균과 바이러스의 어떤 위험성과 경각심을 깨우쳐 주었기 때문에 지금은 엄격하게 어린 아이서부터 노인분들까지 이런 세균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여러분, 마인드란 마치 이와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을 번다든지 먹는다든지 입는다든지 이런 물질적인 세계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마음의 세계란 좀 사치스러운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들의 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행복하게도 되고요, 사람이 불행하게도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행복해진다. 당연한 말이지만 잊고 지내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마가 내게 해주셨던 여러 가지 고마운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30대 직장인에게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떠올리게 하는 메시지를 5분 동안 들려줬습니다. 심장박동이 안정적인 파형을 그리고 표정은 편안해집니다. 엄마하고 손잡고 시장에 가서 그 초콜릿 샀던 그런 옛날 추억들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좀 아련한 기억들. 잠시 뒤 자책하고 원망하라는 메시지를 들려줬더니 서서히 표정이 굳어집니다. 나를 늘 화나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감사하거나 반대로 원망할 때 표정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국내 대학병원 연구팀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느꼈을 때 심박수와 뇌의 변화를 측정해 봤습니다. 감사할 때의 심박수 평균은 차츰 감소하는 반면 원망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처럼 증가합니다. 심박수가 달라지는 건 상황에 따라 우리 뇌도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측좌핵 등 뇌 여러 부위에 걸쳐 있는 보상회로가 즐거움을 관장하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보상회로가 뇌의 많은 부위에 연결돼 즐거움을 더 잘 느끼게 된다는 게 기능 MRI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흥분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때 변화들이 쌓여서 영구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습니까? 이 영상 속에 나타난 실험 대상자인 한 남성이 나옵니다. 이 남성에게 의사 선생님이 미션을 줍니다.
마음속에서 감사하고 즐거웠던 상상을 떠올려 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직원의 표정에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고요. 그리고 이 심장 박동수가 굉장히 규칙적이고 편안할 때 나타나는 심박동수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원망스럽고 정말 고통스럽고 미움의 생각을 하게 할 때 심박동수가 굉장히 빨라지고 얼굴 표정도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 속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어떠한 마음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등 따시고 배부르면 행복하다라고 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고 가난했던 그 시절에는 정말 따뜻한 밥 3끼 먹는 것, 따뜻한 집에서 등을 대고 잠을 자는 것,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정말 이 말이 맞을까요? OECD 국가에서 정말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서 있는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 요즘 마음은 어떤가요? 우울증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혼이라든지 자살률이 정말 세계 최고를 달리는 그런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과연 등 따시고 배부른 물질적으로 요즘 밥이 없어서 못 먹는다든지 그리고 옷이 없어서 못 입는다든지 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어딘가에 찾아보면 분명히 밥을 무료로 먹을 곳도 있고요.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옷도 얻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자살률 1위인 국가가 됐을까요? 정말 행복하다면 자살을 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마음의 병, 이것을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마치 밭과 같습니다. 어떤 밭은 그 농부가 그 밭을 잘 가꾸어서 돌을 골라내고 가시덤불을 골라내고 이런저런 폐기물들을 잘 골라내어서 그리고 그 고랑을 만들고 밭을 가꾸어서 채소나 농작물을 심어 농작물 소출을 내는 그런 밭도 있는가 하면 어떠한 밭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방치되어서 오히려 환경에 오염을 주고요. 그리고 흉물로 남아있는 밭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속에 나타난 이 밭은 보령 녹차밭입니다. 녹차로 유명한 보령인데요. 밭을 잘 가꾸어서 비싼 그런 녹차를 생산해내서 때로는 수출까지도 하는 귀한 밭으로 이렇게 가꾸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 있는 밭은 이런 태풍으로 어지러진 그 밭이 그대로 방치가 되어서 농작물을 키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이나 아주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품느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게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마음이 불행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마인드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나 또 유명 스포츠 스타들이 한때 마음을 잘못 관리함으로 인해서 자만하는 마음이나 그 마음을 또 자제하거나 다스리지 못해서 불행하게 되는 경우들을 뉴스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코 나이가 많다 그래서 그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또 부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행복하게 될 수도 있고 불행하게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마인드란 무엇인가,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